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VB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김철휘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앞서 이제 연사분들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써놓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쭉 나열한 단어들은, 제가 다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나열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광고, 그 다음에 아트워크, 아트 디렉션, 브랜딩, 캐릭터, 컨셉 디벨롭먼트, 뮤직비디오, 프린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어들의, 모든 과정들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쭉 나열이 됐는데,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진행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2006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일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저희 스튜디오의 내용들은 이렇게 몇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VB 스튜디오는 그래픽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장르에서 쓰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새로운 시도도 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뭔가 균형 있고 가치 있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강점을 조금 추려봤는데, 대중성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글로벌 파트너십 경험도 있고, 조금 특이한 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나 인사이트가 좀 높고, 엔터를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다양한 또 장르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컨셉과 디자인 도출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딩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디자인뿐만 아니라 컨셉 기획과 그 컨셉을 일관성 있게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경험을 했었어요. 스튜디오 FNT라는 곳에서 이제, 첫 회사를 갔었는데, 사실, 제가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지방대 출신이고, 그 현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약간 부딪혔었는데, 제가 원했던 회사는 사실 다 떨어졌었어요. 경력직만을 찾는다든지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는. 그리고 지방대다 보니까 이력에서 거의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긴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 현실을 부딪히면서, 그래도 제가 뭔가를 시각 디자인을 했으니까 뭔가를 서울에 와서 인서울 해서 시도를 할 수는 없나?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회사를 찾다가 이제 스튜디오 FNT라는 곳에서 UX UI 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거기서 경험을 한 1년 정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스튜디오 FNT의 디자인 방향성의 일들을 하지 못했었어요. UX UI 팀이 지금 아예 없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UI 디자인, 앱 디자인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물론 거기서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작업들, 유형들을 경험하지 못했었고, 그때부터 되게 많은 방황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지금 플러스X가 이제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그때도 1년 정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되게 많은 회사를 사실 옮겨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학생 때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없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제 회사를 바꾸면서 뭐 인터랙션 디자인 디자인 회사도 다녔었고, 그 다음에 광고 기획하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서포트하는 개념의 디자인 역할도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플러스 X에서 이제 모션 팀에서 경험을 또 했었습니다. 이제 모션 팀은 제가 그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플러스 X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 공고가 계속 안 뜨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었고. 근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였었고, 거기서의 경험은 나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마침 플러스 X의 이제 모션 팀에서 이제 그런 자리가 났었고, 이제 모션을 잘 못해도 돼, 그냥 비주얼 아트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고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모션을 못했지만 그 비주얼 이제 아트를 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표현하는 것들. 이제 그거랑 너무 접목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지원을 했었고, 이제 다행히 그걸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1년 동안 또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회사를 옮겨 다닌 거예요. 왜 선배들이나 이제 앞서 이제 경험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는 뭐 적어도 몇 년, 2, 3년은 다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제가 경험을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어떤 게 나랑 잘 맞는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옮길 때마다 되게 다양한 것들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변곡점이 생겼어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운이 좋게 YG라는 곳에 디자인 팀은 있었는데, 디자인 팀 말고 이제 브랜드 전략팀 안에 디자이너 소속으로 이제 오퍼가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했던 경험들이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YG라는 곳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엔터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아이돌을 뭐 좋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인디 밴드를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YG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해보니 그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퍼포먼스가 저랑 성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YG 안에서는 그 표현할 수 있는 끝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아무래도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엔터 쪽의 디자인이 워낙 또 화려한 작업이기도 하고 되게 컨셉추얼하게 진행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도 흥미를 느끼고 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진짜 많구나, 다양하구나 라는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K-팝이라는 씬의 디자인들도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섰었고, 이제 한 3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회사의 이제 모태가 되는 이제 컨셉을 명확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년 정도의 회사 생활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2016년도에 이제 VB를 차려서 지금까지 회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 회사들을 거의 웬만한 엔터사들은 거의 다 같이 작업을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머셜 부분 쪽에는
이런 CJ라든지 TVN, JTBC, 디즈니 플러스 이런 방송 관련된 쪽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포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사실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저도 뭐 명확하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이 회사, 이 프로젝트에 맞게끔 계속 변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결과물들이 다양해요. 저희만의 색깔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러쉬 코리아가 20주년이 됐었어요. 20주년이 됐었고, 그 20주년 행사를 이제 저기 성수동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메인 키비주얼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되게 단순했어요. 저기 20과 태극마크에 트위스트, 트웨니티, 러쉬 코리아라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사실 로고를 이제 메인으로 디자인을 잡고 키 비주얼을 저런 식으로 다채로운 컬러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렇게 잡힌 로고랑 이제 컬러 그다음에 그런 것들 가지고 매장에 들어가는 비주얼들을 개발했습니다. 러쉬 코리아가 되게 명확한 컨셉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다양성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품과 연계시켜서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키비주얼로 20주년 행사를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로고 시안은 저 하나만 제안드렸어요. 근데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다행히 클라이언트랑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로고로 이렇게 전체적인 행사장 브랜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뭐 틱톡이라든지 CJ컵 이런 커머셜한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메인 키 비주얼을 잡히면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되는 작업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TBC 서울 마라톤 대회도 사실 내부 브랜드 디자인 팀이 있어요. JTBC 안에는.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뭐 일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주를 이제 찾다가 저희한테 어떻게 컨택이 와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되게 단순했어요. 서울을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를 S에 그냥 담아서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사실 로고 시안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거의 하나로 좀 제안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리에이션 되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때도 키 메시지는 되게 단순했어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달리자 나답게라는 게 키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라고 하면은 보통 수치를 가지고 대결을 하잖아요. 몇 초 안에 더 빨리 누가 들어오느냐. 그거는 아니었고 이거는 이제 대중들을 위한 약간 이벤트성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즐겁게 나만의 스타일로 달릴 수 있는 것들, 다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다양한 그다음에 이제 나이대에 맞춰서 그래서 메인 포스터가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쓰였었고 그래서 외국인도 달리고 다양한 스타일로 그다음에 저기 장애인분들도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도 촬영을 하고 저런 식으로 비주얼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SNS 컨텐츠 디자인들도 같이 통합해서 제안 드리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1년 동안 이제 계약을 해서 이때도 단순했어요. 메시지는 그냥 매년 4계절을 하거든요.
올영 세일을, 빅 세일을 4번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는 2D 베이스의 일러스트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이때는 좀 입체적으로 조금 임팩트 있게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3D로 이제 오브제를 개발하고, 이렇게 제작된 것들이 올영 매장에 이제 딱 깔렸던 작업입니다.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작업이, 제가 조금 만든 단어긴 하지만 아티스트 브랜딩이라고, 그거랑 이제 패키지 디자인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사례를 설명드리면, 최근에는 이 아이브 로고를 저희가 데뷔 브랜딩부터 이제 앨범까지 작업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티저 포스터, 그 다음에 메인 비주얼, 그 다음에 앨범 제작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티저 포스터 안에는 되게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이제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좀 되게 긴데, 이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블랙핑크의 더 앨범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저희가 작업했던 거는 사실 왕관 디자인이 하나예요. 네, 이거 하나였었고, 이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티저, 앨범, 그 다음에 영상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왕관이 다 일관성 있게 들어갔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딩 작업이었습니다. 국내에 한 3군데 업체와 해외에 2군데 업체 정도가 비딩에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냈던 시안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채택이 돼서 릴리즈가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실 되게 이때도 메시지가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블랙핑크 왕관 그려주세요. 그게 다였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YG에서 3년 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잘 살리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좀 많이 좁혀졌던 것 같아요. 잘 그렇게 해서 좀 최종 선택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YG에서 그 시스템을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자는 한 분 계세요.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죠. 거기서의 시스템으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어필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사례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YG를 퇴사했지만 일을 준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티저, 포스터도 나가고, 나머지 뭐 뱀뱀이라든지 뭐 에이티즈, 원홈, 아이즈원 이런 작업들, 몬스타엑스, 크래비티 이렇게 쭉쭉쭉 작업을 했었고요. 되게 다 다르죠. 네. 스타일이라든지. 나중에 아까 이거는 재작년에 작업을 하긴 했는데, 어떤 작업까지 하게 됐냐면, 이 친구는 저스틴이라는 중국 아이돌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사실, 원어원 프로그램 때 연습생으로 나왔다가 바로 탈락은 했지만, 중국 원어원 판에 나가서 이제 데뷔를 하게 돼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은 친구인데요. 이 친구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보부터 이거 앨범에 대한 비주얼 컨셉,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앨범, 프로모션, 이 모든 거를 총괄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뮤비까지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카메라를 든 적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뮤비를 찍어라고 이제 처음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최대한 다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겁 없이 이제 들어갔다가 좀 너무 빡세긴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저 포스터들, 그 다음에 SNS 들어가는 이런 비주얼들을 저희가 완전 다 총괄을 하게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완전 다 밀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노래 컨셉이랑 여러 가지 포인트를 녹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신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은 좀 빡세긴 했지만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윙스가 이제 방탄소년단 윙스 앨범 브랜딩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제가 VB를 처음 차리고 첫 프로젝트였어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제가 YG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을 때 그 플러스 X에서 BTS 로고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심영서 이사님께서 이제 방시혁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YG라는 곳에 나오는데 이제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할 거다. 그러면 이제 앨범 브랜딩이 필요하면 그 친구한테 맡겨면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처음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플러스 X에서 이제 사고를 치고 나왔다고 하면은 연결이 안 될 수 있었던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플러스 X에서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YG를 나왔을 때 첫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몇 가지, 13가지인가 14가지의 로고를 한 프로젝트에 담았어요. 좀 되게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한 6개월 동안, 총 6개월 정도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랬던 거는, 방시혁 대표님이 디자인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플러스 X와의 경험을 토대로 브랜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엄청 높으셨었고, 저의 첫 미팅 자리 때 확실하게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명확하게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디테일하게 브랜드 디자인까지 염려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 건드려 가면서 저한테 이제 일을 맡기셨거든요. 저는 일단 거기서 되게 놀랬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최대한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좋은 결과물들을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회사에서 경험했던 거와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혼자 차려서 이제 일을 했던 부분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되게 부속품처럼 그 팀의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회사를 차리고 경험했던 부분들은 다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경험과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성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또 썰을 풀면은 한 2~3시간은 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멤버별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앨범에 그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와 그 가사, 그다음 뮤비까지 다 이제 연관성이 있는 디자인들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윙스라고 해서 날개를 예쁘게 디자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 뭔가의 로고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단순하게 좁혀가지고 점으로 브랜딩을 좀 하면 좋겠다. 저만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을 해서 이제 원의 4개의 형태로 메인 로고가 나왔었고, 이게 교집합되는 과정을
리패키지 앨범 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월드 투어 로고까지 그 과정들을 일관성 있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 투어 로고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고요. 티저, 메인, 그 다음에 파이널 투어 포스터까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사례들이고요. 그 나머지도 몬스타엑스의 로고가 이제 리니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 컨셉에 맞춰서 약간 되게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문양, 코드, 뭐 이런 멤버별 로고를 일관성 있게 좀 전달하기 위해 제안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적용된 사례. 근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굿즈로 다 활용을 했었습니다. 앨범도 저기 몬스타엑스 로고 합쳐져야, 두 개의 앨범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약간 상술이 좀 있는, 나중에는 네 개를 합쳐야 로고 완성 되는 것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데 요렇게 아무튼 이런 작업들도 했었고요. 이것도 썰을 풀면 또 되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무튼 이런 작업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티즈 브랜딩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에이티즈도 이제 KQ 엔터테인먼트라고 예전에 블락비가 있던 회사의 동생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지만 해외에서는 BTS처럼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부터 Z까지 무엇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AZ라고 하잖아요. 그 AZ와 티네이저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10대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라인 하나로 심볼을 이제 저렇게 제안 드렸고, 대신에 TE를 다 이어가지고 약간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제일 위에 게, 왼쪽 위에 게 기본 로고긴 하지만 저 다양한 바리에이션들도 다 에이티즈의 로고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플렉서블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게 적용을 했고, 실제로 이거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깃발을 만들어서 티저 포스터라든지 티저 영상이라든지 뮤직비디오 그런 데 되게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앨범 제작까지 이렇게 제작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콘서트 비주얼 작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티저 메인, 이런 식의 티저 메인,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래서 단순하게 예뻐 보이는 포스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와이스 랜드에 초대하는 초대장 컨셉부터 이제 팬들을 맞이하는 트와이스의 저 화려한 모습들을 이제 메인 비주얼을 잡고,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장에 들어가는 제작물들, 온라인에 들어가는 상세 페이지, 티켓,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엔터사들과 작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조용필 씨도 작업을 하게 됐고, 아이돌도 하고, 멜로망스, 그 다음에 되게 장르는 크게 구분 안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힙합도 했다가, 저렇게 김현우 씨 콘서트도 했다가, 이제 DPR이라는 친구들도 하고, 심지어 이제 연기하시는 분들, 공유 씨나 박서준 씨 포스터 작업도 하게 됐어요. 팬미팅을 글로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요즘 많이 작업을 하는 거긴 한데 방송 포스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모션 포스터라고 움직이는 포스터인데 이거를 영상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이런 작업을 했었고 뭐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핑크라이라는 연예 예능 프로그램 포스터 작업들 그리고 더존이라는 예능 포스터 작업을 했는데요. 요거를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단순히 그냥 사진을 받아서 예쁘게 디자인하는 역할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포스터에 대한 기획부터 그다음에 촬영 디렉션 그 현장에 가서 또 촬영 디렉션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진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트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여드렸던 작업들은 거의 앉아서 맨날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현장에서 되게 다이나믹하게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되게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근데 현장 가서 뭔가 일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이거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별 포스터들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쇼다운이라는 댄스 배틀 프로그램 포스터 작업을 하고 요건 좀 재밌었던 건 이 티저에 쓰였던 스티커 형식의 이것들을 나중에 이제 굿즈로도 활용을 했어요. 저런 식으로 실제 제작을 해서 이제 팬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예능들 포스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가끔 드라마도 하게 됐었고요. 저는 이제 슈가맨 프로젝트를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이때도 슈가맨 프로젝트 자체가 옛날 가수들 불러서 다시 약간 리부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 컨셉을 복고 컨셉을 완전 그대로 넣었어요. 패션부터 아이템, 포즈, 그다음에 보여지는 결과물까지도 저희가 다행히 의도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나와가지고 멤버별 포스터도 약간 별책 부록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진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YGS 때부터 싸이 캐릭터를 그린 실장님이 계세요.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저희 회사 실장님으로 있어서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들도 같이 진행을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리고 우영미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제품 이제 옷 안에 들어가는 패치라든지 저런 타이포로 플레이하는 그래픽들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한 4개 시즌 정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YG랑은 아직 MD 팀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굿즈 제작들 비주얼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그 저스틴이라는 친구의 뮤직비디오 촬영했던 것들을 이제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까? 저희는 되게 컬러풀한 작업을 잘 했던 회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컬러의 그 시스템을 다 녹여가지고 저렇게 비주얼들을 뽑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화보도 같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화보 컨트롤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해서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영상 작업들도 간혹가다 하고 모션 그래픽까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빈 씨 이 광고 모델로 바디러브라는 제품 광고 모델이셨는데 이때 저희가 소품부터 이 분위기 연출 그 다음에 여기 욕조 안에 이제 직원들 넣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하고 막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들까지 하게 됐었어요. 사실은 디자인만 하다가 이런 걸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그런 모태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작업까지 할 수 있게 됐던 결과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감사합니다.